자, 오늘 수업은 등비 수열부터인데, 자, 우선은 86쪽에 471번을 먼저 좀 보고, 그 다음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중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혹은 등비 수열을 이루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내라고 했는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 이거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아직 안 외운 것 같아. 외워주자. 자, 뭘 외워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SN이 n에 관한 몇 차식이면 2차식이면 무조건 등차 수열인데요. 여기에서 끝에 상수가 없으면 일반항은 무조건 첫째 항부터가 등차 수열. 이거는 몇 번째부터? 첫째 항부터가. 그런데 만약에 봐봐. 이 SN이요. an 제곱 더하기 bn 플러스 이거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c가 0이 아닌 것이 여기 있게 되면 얘는 똑같은데요. 무조건 둘째 항부터야. 근데 여기 문제 뭐라 그랬냐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혹은 등비 수열인 것을 골라내라고 그랬으니까 SN이 어떤 식의 형태가 되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형태가 되어 있으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오케이? 자, 등비 수열도 우리가 여러 차례 써드렸습니다. 등비 수열의 SN은요, 어떻게 생겨먹었느냐? A 곱하기 Rn제곱 더하기 B가 될 거고, 이때 무조건 Rn제곱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혹시 N 플러스 1이 있다면 R의 1제곱을 앞에다 곱해주시고, 최종적으로는 Rn제곱이 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래야 됩니다. Rn제곱 앞에 곱해져 있는 A와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둘이를 더했더니,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N은 1부터 등비수열. 근데 만약에 이 Rn제곱 앞에 있는 이 A와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둘이가 더해서 0이 아니었다면 얘는 두 번째 항부터가 등비수열이 됩니다. 등비수열. 외우십시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까지 외우자고요. 이러한 SN의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임 씨가 말해볼까요? A 곱하기 R 자신있게 말만 했어요. 그 다음 R에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그냥 딱 보자마자 이러면 등비수열이지. 등비수열이고 A하고 B를 더해서 0 나오면 첫째 항부터가 등비수열이지. 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뭐냐 하나 모른다면 A 쓰시고 밑에 있던 공비에 R 빼기 1 하고 곱하기 공비에 최종적으로 N-1죠. B는 뭐 건드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거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그럼 B는 어떤 역할이 중요한 거냐?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냐 아니냐를 할 때 이 둘이 더해서 0 나오면 첫째 항부터 0이 아니라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졸린 것 같은데 실컷 아니죠? 자 볼게요. 그럼 봐봐라. 선생님 뒤에 상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가 등차 수열. 자 선생님 이거 뒤에 상수항이 있는데요. 이러면 둘째 항부터가 등차 수열이니까 얘는 아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거 Rn제곱의 형태인데 앞에 없는 게 아니라 1이 있잖아. 그치? 얘하고 얘 둘이를 더하면 얼마예요? 1 더하기 마이너스 1은 얼마입니까? 0 나오니까 이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자 Rn제곱 앞에 있는 건 1이죠. 그 다음 따로 떨어져 있는 것도 1이죠. 이 둘이를 더해서 0 나와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2가 나오니까 얘는 또 아니란 말이죠. 따라서 이 문제는 이 내용이 외워져 있는 친구들이라면 너무 쉽게 풀었던 문제인데 이걸 그렇지 않고 일일이 풀게 되면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 그래서 외워두라고 하는 거니까 제발 안 외워져 있으면 이럴 때 또 한 번 쓰면서 하면 그 전에 안 외웠지만 또 지금 또 쓰면서 한 번 더 외워지지 않겠습니까? 시험 보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볼 때마다 계속 모르는 상태로 눈으로 보고 넘어가면 시험 보는 상황에서도 모를 거라고. 근데 지금은 잘 몰랐지만 앞으로 또 시험 보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또 많이 문제풀이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게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또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때 또 한 번 쓰면서 외우시면 시험 볼 때는 자신 있게 딱 나오지 않겠습니까? 알겠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뭐 공부를 해왔었던 거라서 여기서는 그닥 어려운 게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페이지는 넘어갈 거고 혹시 이 페이지에서 질문이 있다면 이런 페이지를 클리닉 선생님들한테 질문해 주시고 어려운 거 막 질문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이 페이지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으면 이런 페이지 제가 그냥 우리가 질문 받고 넘어갔던 페이지들인데 나는 모르는 게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은 질문을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8쪽과 죄송합니다. 88쪽과 89쪽 죄송해요. 88쪽, 89쪽 여기서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88, 89 괜찮나요? 괜찮아요?
유희 씨 혹시 없어요? 괜찮아요? 다들 괜찮을까? 왜 채점 다 된 거예요? 채점 못했어요. 채점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는 일반항 문제들이라서 진짜로 그냥 우리 일반항 형태 등비수열의 기본적인 형태로 식 써놓고 인수분해하거나 뭐 약분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들이 거의 수두룩하게 나와 있을 건데, 자 여기 90쪽과 91쪽에서는 498번 정도만 한 번만 더 건드리고 갈게요. 498번. 90쪽에서 400 요거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496번만 한 번만, 495번인가요? 498번이죠. 498번. 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여서 아마도 여러분들 잘 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한 번만 요 498번 문제는 보고 넘어갈까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어려울 건 없고 그냥 똑같이 풀어가는데 혹시나 이제 미스하지 않도록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비가 양수라는 건 모든 항은 양수란 이야기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첫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 항 이렇게 딱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네 번째 항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 딱 나왔어요. 자, 이 문제를 아마도 여러분들 잘 풀었겠지만 푸는 방법 말고 재풀이 방법 한번 봐주세요. 자, 봐보세요.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인데 잘 봐봐. 이 수열이, 여보세요.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잘 봐봐. 이런 것들은 알아두면은 굉장히 빠르게 풀고 넘어갈 거거든요. 이게 등차든 등비든 상관없어. 선생님, 여기는 요놈들끼리 덧셈을 해서 하나의 값을 만들었어. 또 요놈들끼리 더해서 하나의 값을 만들었습니다. 또 요놈들끼리 더해서 하나의 항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얘가 만약에 AN이라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여기에 지금 나열되고 있는 별표, 세모, 네모도 등차 수열이고요. 또 AN이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은 지금처럼 셋 다 더해서 만든 값, 셋 다 더해서 만든 값, 셋 다 더해서 만든 이 값들도 무슨 수열이 이룬다고? 등비 수열이 이룬다고. 이거를 알고 보게 되면은 그냥 등비 중항으로 빨리 끝낼 수가 있거든. 얘가 지금 현재 얼마냐면 3이야. 자, 얘는 얼마냐? 27이야. 그럼 저는 이 값을 알아낼 수가 있거든. 이 세모는. 아이고 졸려 이제 막 수업 시작한 지 한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밖에서 막 이야기하고 히터소리에서 막 아주 그냥 행복하게 보내다가 수업 들어오는 순간 진짜 이거. 자, 봐봐.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은 등비 중항이야. 3 곱하기 27이랑 똑같다. 그럼 얼마예요? 81입니다. 제곱을 해서 81 나오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9하고 마이너스 9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비가 양수라면 첫째 항이 이미 결과값이 양수면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무조건 양수니까 세모값도 얼마라고 보면 될까? 9라고. 이게 얼마다? 9라고. 그럼 선생님 우리는 지금 이거 네 번째 항부터 여기까지 더하는 거니까 10번째 항부터 12번째 항 이거 얼마인지 알아내면 되겠네요. 자, 이것이 동그라미라고 딱 한다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요놈의 제곱은요. 27의 제곱은 9 곱하기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 동그라미 생각하면 되겠지. 자, 27을 직접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두 개를 딱 곱해주세요. 자, 9로 나누면 3이 되죠. 3 곱하기 27이니까 동그라미 값은 얼마라고 보면 될까? 81이라고 딱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도 되고 다르게 풀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안 풀고 그냥 저는 직접 계산했어요 라고 한 친구들은 지금 저 풀이를 보면서 저렇게 풀으면 좀 더 간단할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이 됐다면 이 풀이를 좀 적어두시고 나는 내가 푼 게 더 편해 라고 하면 그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둘이 더하면요 36이 되고요. 둘이 더하면요 117 맞나요? 117이 최종적인 네 번째 항에서부터 12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같은 것의 개수만큼 묶어서 또 연속하면서 그 대신 건너뛰면 안 되고요. 뭐 중간에 숫자가 비어있거나 이러면 안 되고 요놈들끼리 이렇게 규칙을 가지면서 3개씩 묶어. 여기서는 3개 더 있는데 여기서는 2개 더 그러면 안 돼. 3개 더 하고 그 다음 또 연속해서 3개 더 하고 그 다음 또 연속해서 3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 있으면 이 결과값들이 있을 거잖아요. 3개씩 더한 이 결과값들도 무조건 무슨 수열? 이 수열을 따라간다. 등비 수열이면 등비 수열을 따라갈 거고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이면 등차 수열을 따라갈 거니까 이런 방식으로 등비 중항을 이용하면 실제로 뭐 AR 뭐 이런 거 안 써도 이거 막 고치고 막 이렇게 안 해도 굉장히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아시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막 페이지는 아마도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관련해서 막 페이지는 좀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 건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문제는
504번이랑 504번에 아마 디귿이 조금 거시기 할 거예요. 자, 다른 건 괜찮은데 그래서 디귿만 좀 볼 거고 그 다음에 507번도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507번. 자,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같이 한번 좀 볼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볼까요? 자, 504번에 이 디귿 때문에 많이 학생들이 좀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뭐지? 계산이 너무 지저분한데?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 지금 야, 너 어디서 받았나 보다 이거? 이거 뭐 어디서 주는 거야 저렇게? 우리 꼬맹이들도 저런 거 많이 받아보던데 제가 집에 가서 저걸 다 먹습니다. 꼬맹이들 안 먹어가지고 군것질 하느라고. 아, 졸린 애들 하나 주시면 안 돼요? 여기 소연이도 좀 주면 안 될까요? 괜찮아요? 약간 졸음이 오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하나씩 좀 주세요. 한결이도 좀 하나씩 주고요. 한결이요. 잘 챙겨줘 한결이. 어. 자, 볼게요. 그 다음 볼게요. 여기 볼게. 3번만 디귿만 볼게. 디귿만. 자, 문제가 어떠냐면요. 자, 두 번째 항이 4루트이고 다섯 번째 항인 등비수열이 처음으로 뭐보다 작아지는 거? 1보다 작아지는 항은 여덟 번째 항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제일 먼저 이걸 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항이 얼마야? 지금 현재 4루트 2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다섯 번째 항이 얼마라고 하고 있어? 얼마입니까? 2라고 하고 있다고. 그지? 그럼 잘 봐봐. 이 몇 칸 차이야? 세 칸 차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 또 세 칸 차이면은 A8을 딱 쓰는 순간 얘네들끼리 또 무슨 수열이 이루겠어요?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것들은 무조건 등비수열이 이루지 않겠습니까? 우린 이걸 금방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등비 중앙을 통해서.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풀었을 거라고요. AR이 이거라고 하고요. 또 AR의 4제곱이 이거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푸니까요. 얘를 얘로 나누면 R의 세제곱은 4루트 2분의 2 써가지고 막 여기서 이제 계산해갔을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 선생님 출제 의도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두 번째 항이 4루트이고 다섯 번째 항이 이건데 여덟 번째 항에 대한 1보다 작아지는 건 여덟 번째 항인지 보면 여덟 번째 항이 1보다 작은지 아닌지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뭐 쓴다?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떨어지는 것들만 모아둬도 등비수열이에요. 요놈의 제곱은 4루트 2 곱하기 얼마가 되겠습니까? 별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넘어가면 별표는 얼마가 됩니까? 이놈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은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실제로 뭐보다는 작아요? 1보다는 작습니다. 1보다는 작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처음으로 여덟 번째 항에서 작아졌는지 일곱 번째 항에서 어떻게 됐는지 요거 확인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요거 확인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선은 여덟 번째 항이 1보다 작은 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처음으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일곱 번째 항부터가 1보다 작아졌는지 아니면 여섯 번째 항 아니면 말 그대로 이 문제처럼 여덟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작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건 공비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뭐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이렇게 가보면 의도는 R의 세제곱은 뭐랑 똑같을 거냐? 2, 4루트 2가 될 건데 이렇게 될 건데 자, R 값은 이건 다시 정리한다면은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2의 2제곱과 이건 정리하면 1제곱 되는 거니까 2의 얼마가 되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요건 얼마라고 쓸 수 있을 거냐면 얘네들은 이거 써본다면은 마이너스를 떼버리면 2의 2분의 3제곱인데 얘네들은 2루트 이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공비가. 잘 맞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제가 어떻게 한 거냐? 잘못했다. 소리. R의 세제곱이 얘니까요. R의 세제곱이 얘니까 죄송해요. 넘어가니까 R 값은 2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여기다가 3분의 1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럼 이건 얼마죠? 라고 했더니 루트 2분의 1이네. 공비가 얼마였다? 루트 2분의 1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가 지금 여덟 번째 항이 2분의 루트 2였으니까 일곱 번째 항에다가 얘를 곱한 것이 루트 2분의 1을 곱한 것이 얘가 됐을 거니까 반대로 여기다가는 실제로 이거 곱해주시면 되겠죠. 루트 2를 딱 곱해주시면 1이 되겠네요. 그래서 일곱 번째 항이 1이었던 거고 여기다가 2분의 루트 2를 곱한 게 여덟 번째 항이 됐는데 1보다 작아지는 거 맞네요. 1일 때가 일곱 번째 항이었으니까 여덟 번째 항은 1보다 작아진 게 처음으로 등장한 건 여덟 번째 항. 그래서 정답 중에 이제 디귿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등비 중앙을 통해서 먼저 8번째 항이 얼마인지 빨리 찾아버리시고 자 근데 이게 처음으로 1보다 작은 건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인 건지 아닌지는 공비가 좀 필요했을 거니까 이놈과 이놈을 나누면 바로 그냥 R 세제곱은 나누었을 때 얘가 될 거고 지수가 반대로 넘어가면 우리 지수 파트에서 했으니까 역수 형태가 될 것이고 자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떼버리면 2의 2분의 1제곱인데 이건 루트 2랑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페리시 여기서 잘 이해 안 된 부분 너무 빨랐나? 두 번째 항이 4루트 2 다섯 번째 항이 5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8번째 항이 1보다 작아졌냐 했을 때 8번째 항 모르는 거 별표. 근데 이게 몇 칸 간격이냐면 3칸 간격이 3칸 간격이니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무슨 수열을 이룬다고? 등비 수열 그대로 이룹니다. 처음부터 등비 수열이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등비 중앙의 개념을 통해서 얘의 제곱은 얘하고 얘 곱한 거랑 서로 같다가 등비 중앙의 개념이고 얘가 반대로 넘어갔더니 별표 값은 루트 2분의 1인데 루트 2는 1.4 얼마 정도 되는 거니까 분모가 더 큰 거니까 얘는 1보다 작은 거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8번째 항에서 처음부터 1보다 작았느냐 아니면 7번째 항에서도 1보다 작은지를 확인하려고 7번째 항 값을 구하려고 한 겁니다. 7번째 항. 7번째 항 값은 이렇게 구해야 되겠다. 7번째 항 값은 구하려면 등차 수열은 그 두 번째 항이 있으면 여기다가 3D 해가지고 5번째 항을 만들면 5번째 항을 만들면 되지만 요놈 같은 경우는 곱하기를 하는 거니까 5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나눠주기를 한다면 얘가 바로 이 간격의 차이만큼이 바로 거듭 제곱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얘에서 얘 딱 나누니까 4 루트 2분의 2 해서 계산하니까 최종적으로 계산했을 때 값이 R은 루트 2분의 1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7번째 항이 1이었으니까 8번째 항이 처음으로 1보다 작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라 디귿은 맞다. 뭐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507번, 508번이었나요? 밑에 거.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내용이 숙지가 아직 안 됐나 봐요. 507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열심히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숙지가 안 됐어요. 자, 봐요.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 또 다시 보셔요. 집중해서 써보세요. 눈으로 보고 넘어가니까 이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잘 봐봐. 제가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역시 개념 알고 있으면 그냥 맞춰야 되는 문제였다고요. 뭐였냐면 등차 수열의 경우는 등차 수열의 합인데 항의 개수가 홀수계라고 한다면 항의 개수가 홀수계라고 하면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하나의 항으로 나타낼 수가 있대.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렇게 11번째 항까지 합이 딱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면 뭐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하면 뭐라고 쓰면 되지? 등차 중앙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항으로 나타내면 이거 뭐라고 쓰면 된다 그랬지 이거? 바로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등차 수열인데 얘네들 딱 뭐라고 쓰면 돼? 11 곱하기 A6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보셔야 돼요. 또 보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 버렸으니까 그런 거거든. 제발 잘 모르겠는 사람들은 이게 뭔 말하는 거지? 라고 하는 사람들 써보면서 또 쓰면서 외우시라는 이야기야.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홀수계의 항의 합은 자, 이 더하는 항의 개수 그대로 앞에다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1과 11에 더하면 10이고 정중앙 2로 나눈 값이 정중앙인데 6번째 항이 정중앙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 거 꼭 문제 푸는데 필요하다 했으니까 알아두시라고 했고 또 마찬가지 이제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다 뭘 이용해서 이렇게 찾아낸 거냐면 등차 중앙을 활용한 겁니다. 등차 중앙의 개념을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면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합이 아니라 등비 수열의 곱은 항의 개수와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등비 수열의 곱은 등비 중앙의 개념을 활용해서 등비 중앙을 활용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죠. 첫째 항, 둘째 항, 이건 홀수계는 상관이 없어요. n번째 항이 딱 있을 때 이건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죠? 이거 어떻게 나타낸다 그랬지? 봐봐요. 졸리면 안 돼요. 집중하고 계신 거지? 괜찮죠? 졸면 안 돼요. 자, 하임씨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몰라요? 하면 안 돼요. 승기씨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바로 그러니까 알면 바로 쓰는 거 아니야? 등비 수열을 곱한다라고 할 때 곱한 걸 간단하게 나타내면 혜린씨 몰라요? 하인씨 수인씨 A1 곱하기 AN에 2분의 전체 곱하는 거의 개수만큼으로 거듭. 빨리 쓰면서 외워주세요.
이거 외워야 돼. 이걸 제가 여러 차례 지금 설명했었는데 아마도 그때마다 보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또 썼지만 외우지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문제를 풀 때 또 막히는 상황이 생길 거라고요. 자, 지금 빨리 쓰면서 외워주세요. 이런 건 중요한 거니까 좀 쓰면서 외운다고 생각해요. 나가면 아주 행복하고요. 들어오면 환장합니다. 환장해요. 환장합니다. 이거 외웠어요? 어? 네, 외웠습니다. 아, 외웠습니까? 너한테 그런 거 아니야. 알아서 할게. 아하, 좀 사이좋게 좀 지내와. 나 진짜. 아, 왜 이렇게 좀 뭔가 맨날 티격태격 하는 거야. 길지 않은 인생이에요. 네, 너무 이렇게. 저도 오늘 사실은 와이프하고 또. 아, 참, 우리 후회랑 계속 오니까, 아, 또,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 참. 아이, 별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또 싸울 수 있어요. 우리도 오늘 별것도 아닌 거에 싸웠어요. 아, 그러니까 말 한마디에 사실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한데, 아하, 제가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우리 와이프가 그냥 한 말에 별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넘어가도 됐었던 건데, 순간 나도 그냥 욱한 거야. 근데 내 얼굴 표정이, 말투랑 얼굴 표정이 와이프가 기분이 나빴나 봐요. 그래서, 아니, 왜 말을 또 그렇게 해? 막 이렇게 된 거죠. 본론은 없어지고, 본론은 없어지고, 내용은 없어지고, 이제, 서로의 말투만 남은 거지. 그래서, 그렇지만 또 이제 오늘 가면 저는 사과를 또 해야죠. 제가 이제 욱했으니까요. 안 그러면 또. 그러니까 어쨌건, 짧은 인생이다. 서로 기분 좋게 살면서 갑시다. 물론 가는 순서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먼저 간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자, 보자. 봐봐. 집중해라. 집중해. 자, 2분의 1하고 8 사이에 n개수를 넣어서 만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일 있대요. 이렇게 있대요. 중요한 거는 지금 n개를 넣었기 때문에 이 8이라고 하는 게 몇 번째 항이라고요? 이건 등차 수업 때 많이 했죠? n 플러스 2개 항입니다. 그죠? n 플러스 2항. 자, 그런데 이 말 딱 듣는 순간 코멘트가 딱 와버리죠. 모든 항에 곱 하는 순간 맨 앞에 있는 게 이게 첫째 항이고요. 맨 끝에 있는 게 이게 8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8에 2분의 항의 개수거든요.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입니까? 가운데 넣은 게 n개니까 n 플러스 2개라고 이렇게 딱 써주시고 그게 얼마라고 했냐면 2048이라고 했는데요. 2048은 2의 몇 제곱인 거라? 1제곱. 자, 요건 얼마죠? 4가 되니까 2의 2제곱이라서 얘랑 곱하면 약분약분 되고 2의 n 플러스 2제곱은 2의 11제곱이 되면서 n값은 얼마라고 쓰면 될까요? 9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실제로 9개를 넣었구나. 9개를 넣었는데 잘 보셔야 되는 거는 물어보는 거는 10 곱하기 로그 2의 몇 번째 항입니까? 5라고 써있는데 조심해. 이게 5번째 항이 아니지. 얼마 몇 번째 항입니까 이거? 6번째 항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분의 1부터가 첫째 항이 되다 보니까 A1은 두 번째 항, 그 다음에 5번째 이 A5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수열의 6번째 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6번째 항이라고 하면 11,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입니까? 5제곱이라고 딱 쓰시면 되는데 이미 이제 우리는 알았단 말이야. 총 넣은 게 9개니까 이게 몇 번째 항입니까? 11항이에요. 11항은 2분의 1 곱하기 공비의 몇 제곱? 10제곱이 8과도 같은 거고 아래 10제곱은 양변을 곱하니까 16이 나온 거죠? 근데 나는 지금 뭐가 필요한 거야? 아래 5제곱만 필요한 거니까 여기다가 몇 제곱 해주면 돼? 2분의 1제곱만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아래 5제곱은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될 거라고. 그럼 여기가 4가 나왔으니까 2분의 1 곱하기 4는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로그 2에 2가 되는 거니까 이거 1이라서 정답은 10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풀려면 이 코멘트가 딱 등장하는 순간 등비수열의 항의 곱은 첫째 항과 마지막 번째 항을 곱하고 그 다음에 2분의 전체 곱하는 항의 개수를 분자 자리에다가 딱 써놓으면 그게 바로 모든 항의 곱입니다. 알겠죠? 까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등비수열의 곱과 관련된 거. 그러면서 아까 써드렸던 것처럼 등차 중항을 활용할 때는 등차 수열은 곱이 아니라 합이거든. 근데 이때 이제 제한적으로 쓰죠. 등차 수열의 등차 중항을 쓸 때는 그 더하는 항의 개수가 홀수개일 때는 그 더하는 항의 청 가운데 있는 거에다가 더하는 항의 개수만큼을 곱하면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비수열도 간단하게 쓴다면 지금처럼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를 곱하고 2분의 곱하는 총 항의 개수를 딱 쓰시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문제는 여기서 n이 9개라는 거, 9개를 넣었다는 거 외에도 그 다음에 마지막 계산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연결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고 혹시 505번도 질문일까요? 아니면은 505? 네, 좋습니다. 505번 한번 하고 갈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수를 작은 것부터 순서를 나열했는데 공비가 자연수인 등비수열을 이루는 경우의 수라고 그랬으니까 몇 가지가 되나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자, 잘 봐봐. 서로 다른이란 말 때문에 공비는 절대 1은 안 되겠죠. 왜? 공비가 1이면 1을 계속 곱해가면 똑같은 것만 계속 나타날 거니까. 어쨌건 이 문제는 서로 다른 세 개의 숫자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서 공비는 자연수라고 하니 우선은 제 이거 몇 개 안 나옵니다. 첫째 항이 10이라고 할 때, 자, 이 10이라고 할 때 공비가 2라고 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 다음은 20, 40에서 여전히 가능하죠. 공비가 2라고 할 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공비가 3이라고 하면은요, 10에다가 30이 되고 3 곱하니까 90에서 이것도 가능해요. 공비가 3이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10에다가 4가 되는 순간 안 된다는 거 금방 직감하죠. 또 마찬가지 방식으로 11이라고 하면 이게 계속 끝없이 많을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끝납니다. 자, 여기다가 2를 곱하면 22에다가 역시 됩니다. 또 여기다가 11에다가 3을 곱하면 33에다가 99까지니까 돼요. 근데 12부터는 2를 곱하면 여긴 당연히 다 돼. 2까지는 48이니까 되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3이 딱 되는 순간은 불가능. 3이면 36에다가 3을 곱하면 108이 되니까 3 곱해지는 공비는 이제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몇 가지 됐을까요? 그럼 이제 숫자 여기 하나 늘려갈 건데 선생님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갈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26이고 그 다음에 여기 얼마죠? 여기 40, 52가 되겠죠. 근데 한참 남았잖아. 그럼 이럴 때는 이제 거꾸로 가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쭉 올 건데 100이라고 해볼게요. 100의 절반이 얼마죠? 50. 50의 절반은 얼마죠? 그럼 25까지 쭉 오겠구나. 그럼 이제 우선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생각할게요. 3이 되는 거 두 가지 따로 떼버리고요.
10부터 시작해서 25까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잖아. 그치? 10부터 25까지는 숫자 몇 개 있어요? 16개. 16개. 16개에다가 이 두 개까지 더하니까 조금 뭐야? 16개 아니라 10부터 25면 15개인가요? 아니죠. 16개 맞지 않나요? 근데 왜 답이 없죠? 공비가 자연 18개라고 돼야 되는데 그러면 25가 바보짓 했네. 요거 마지막 거 돼요 안 돼요? 끝자리가 세 자리예요. 근데 몇 자리로만 돼 있어야 돼? 그럼 요거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99는 안 될 겁니다. 왜냐면 왜 99가 안 되냐면 얘네들은 아무리 2를 곱해봤자 홀수가 안 나올 거니까 마지막은 98이었을 거고요. 98의 절반은 또 이것도 안 되는 거구나. 절반하면 49인데 또 여기다가 절반을 했을 때 자연수가 안 나오니까 얘는 아마도 96일 것 같습니다. 96이면 얼마예요? 48이 될 것이고 여기는 24가 되니까 그렇네요. 10부터 24까지는 15개가 있고요. 공비가 3인 것은 딱 2개밖에 안 되거든요. 2개를 더해주시면 총 17개가 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두 자리 안에서 세 숫자가 등비수열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다? 17가지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상황가 이해되시죠? 생각보다 풀기 전에는 너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공비가 자연수입니다. 근데 1부터 넣지 않는 이유는 서로 다른 세수라고 있기 때문에 1을 넣으면 똑같거든요. 그래서 안 되니까 공비는 2부터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숫자가 4 이상, 3 이상 돼버리면 금방 100을 넘어가 버리니까 실제로는 공비가 3인 숫자들과 관련해서는 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공비가 2인 걸로밖에 못 만들어요. 공비가 2인 걸로밖에 못 만드는데 마지막 만드는 공비가 2인 거는 24가 첫째 항으로 왔을 때 이거밖에 안 된다. 아시겠죠? 이걸 쭉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때는 거꾸로 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뒤로서부터 줄여가면서 문제를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등비중앙인데요. 93페이지 등비중앙은 좀 기본적인 문제들밖에 없어서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자, 94 보겠습니다. 94. 94는 어떻습니까? 94도 뭐 그닥 어렵진 않았죠. 몇 번이요? 500 몇 번? 14번이요? 좋습니다. 513번은 한 번만 확인하고 갈게요. 513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맞았더라도 같이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입각해서 써놓고 그 다음에 시계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데 잘 봐봐. 우선은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 딱 들어요? 세 수가 등비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니까 등비 중앙 이렇게 써지는 거 괜찮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A분의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에 무슨 값 물어보고 있어요? 이렇게 최소값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 무조건 무슨 생각해야 될까요? 산술기하나 또는 2차식으로 만들어서 완전적 이거밖에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미적분 원을 하기 전까지는 미분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값을 물어보거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는 미분이 없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식이 2차식의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2차식에서 완전제곱식꼴로 고치는 거. 또 하나는 그런 식으로 도저히 못 만드는 거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산술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을 할 건데 여기를 딱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지금 B의 제곱이 A, C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놈 자체를 이거는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개로 쪼갠다면 맞죠? 그럼 두 개의 값에 얘네들을 참고로 실수라고 나와 있으면은 이게 산술기하를 쓸 수가 없거든요. 항상 얘네들이 양수라는 말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양수라는 말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됐는데 A제곱분의 BC 이렇게 한 건데 이 산술기하는 쓰는 상황이 안 되겠네요. 산술기하는 못 쓰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은 이걸 한 문자로 통일시켜 가지고 정리를 최대한 해야 될 것 같은데 등비 수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거는 B제곱은 AC랑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로 모아서 그래도 문제네요. B, E. 이렇게 갈까요? A분의 B제곱은 C랑 똑같을 거고 양변을 B로 나눈다면 A분의 B는 B분의 C가 될 건데 여기서 양변을 B로 나눈다고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A분의 B는 A분의 B 더하기 A분의 C가 있는데 얘는 지금 현재 B분의 C라고 볼 거고요. 이렇게 되면 그래도 이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잠시만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 그럼 이거 이렇게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자, 등비 중앙은 원래 출발인 줄 알았더니, 아무리 짜도 산술기가 딱 하면 좀 좋은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요것도 저는 써놓을게요. 자, B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이게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니까, A에다가 공비 곱한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C는 뭐라고 볼 수 있겠니? 요 B에다가 또 공비를 곱한 거니까 AR제곱. 그래서 이렇게 딱 간 것과 이런 상황으로 문제를 봤더니 못 풀겠어. 그래서 이제 이 상황으로 딱 온 거야. B라고 하는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AR.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다가 쓰려고요. A분의 B는 AR이 될 것이고 C는 AR 제곱이 되니까 어때요? 주어져 있는 이 식은 양변을 분모 분자를 A로 나눈다면 R제곱 더하기 R이 나오는 것이 될까요? 그럼 결국 이놈의 최소값을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아, 전환이 된 거구나. 그럼 얘네는 R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딱 써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생각을 딱 하는 것이 중요한 건데 요거 못하고 계속 등비중앙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 수가 없었으니까 빨리 이렇게 전환한 겁니다. 그랬더니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은 얼마라는 이야기일까요?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문제는 이 최소값을 K라고 했고요. 이 K에다가 얼마를 곱하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2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처음에는 산술기하인 줄 알고 딱 갔더니 산술기하가 되려면 이래야 되거든. 앞에 실수라는 말이 아니라 양수라는 말이 꼭 있어야 되는데 저기서 산술기하는 이제 이미 아니라고 판단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얘를 가지고 좀 변형을 해도 뭐 의미가 없어요. 변형해도 최소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야. 반드시 산술기하냐면 2차식이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렇게 딱 B는 A야. 한 문자로 다 통일돼요. 한 문자로 통일된다라고 하는 건 지금처럼 나눗셈일 때는 약분시키면서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 여기서의 최소값을 구한다. 이런 문제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빨리 나면 상관없는데 대부분은 등비중앙으로 가는 게 먼저 맞거든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면 무조건 등비중앙을 떠올리는 게 우선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94, 95에서는 더 없을까요? 자, 94, 95로 한번 가볼까요? 94, 95. 자, 편하게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빈대씨 518번도 한번 더 해드릴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그러면 따학생들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하임씨 그 왼쪽 위에 틀린 거 한번 설명할까요? 아니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96, 97로 가겠습니다. 자, 96, 97도 계속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이 짬뽕된 등비 중앙, 등차 중앙 문제예요. 식만 쓰고 열림만 잘하면 되거든. 그래도 혹시나 여기서 질문 한번 하나 하고 갈까요? 몇 번 할까요? 괜찮을까요? 526번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526번 문제는 자, 다리 풀어서도 다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몇 페이지죠? 지금 하는 게? 자, 526번 문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낸 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ABC가 셋 다 대소관계를 가지면서 심지어 양수래요. 만약 채소가 물어봤다면 산술기할 가능성이 아주 높지만 순서대로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할 때 선생님 저게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선은 공비 R이 나와 있지만 아까처럼 도저히 안 되겠으면 B는 AR, C는 AR 제곱 쓰면 되는데 우선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부터 먼저 써놓을까요? B 제곱은 뭐랑 똑같다? AC랑 똑같다. 이렇게 써놓고 난 다음에 안 되면 AR, C는 AR 제곱까지 생각을 해보자고. 우선 항상 근데 시그널은 이거야. 순서대로 등비수열 말이 나오면 아까도 무조건 이것부터 써놓고 안 되면 이렇게 가야 된다. 안 되면. 자, 근데 이렇게 했더니 되죠. 뭐가? 요 자리가 있잖아요. 요 자리가 AC의 곱이 B제곱이니까 실제로 B의 세제곱은 8 나오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B가 무슨 수라고 그랬어? 양수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예요? B는 2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B가 2라고 하면 공비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2에다가 A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공비를 나눠주면 되죠. R분의 2라고 쓰시면 되겠고 얘는 여기다가 공비를 곱하면 되죠. 2R이라고 쓰시면 이게 지금 3분의 43이라고 딱 써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어찌됐건 공비도 찾아야 되니까 이 식이 이제 무조건 유놈을 통해서 먼저 B가 얼마인지 찾았다면 B가 이건데 세 순서대로 등비수를 이룬다고 하니까 얘는 얘에다가 공비를 곱한 게 이거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2인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여기가 2인 거잖아요. R이 넘어가니까 R분의 2라고 쓰시면 되겠고, 여기가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C는 이제 요 놈인데, 아까 우리 여기 나와 있던 거 B가 이거니까 C는 2R 그냥 곱하면 되겠죠. B가 2라고 그랬으니까 B가 2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하면은, 분모에 있는 R과 3을 없애고 싶은 거야. 전체적으로 뭘 곱하면 될까? 3R을 곱할게요. 3R을 딱 곱하는 순간 R은 약분되면서 6 될 것이고, 3R을 곱하면 6R이 될 것이고, 3R을 곱하면 6R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는 43R이 딱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그러면 6R 제곱, 이거 이쪽으로 넘어갔더니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7R이 되는 것 같고요. 플러스 6은 0 나오는데, 6R, 6하고 1, 마마가 붙으니까, R은 6분의 1하고, R은 6이 나오는데, 이러면 6은 불가능하죠. 가운데 있는 항이 2인데 6을 곱해버리면 12가 되면서 12가 되면 이게 되나요? 12가 되면 앞에 거는 이것도 될 수 있겠구나. 다 따져봐야 되겠네요. 자, A가 그 대신에 요 놈은 6분의 1이니까 점점 줄겠죠. 지금 B가 현재 2인데 6분의 1을 곱하면서 가면 얘는 작아집니다. 이게 6분의 2가 될 건데 이러면 얘가 더 커지는 거니까 지금 현재 문제 조건은 A, B, C 순으로 C가 커져야 되는 거라서 공비는 1보다는 커야 되거든. 그래서 얘는 안 되고 R이 6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R이 6이라고 한다면은 A 곱하기 6이 지금 현재 B항 이거 되니까 A는 얼마였습니까? 3분의 1. 그다음 공비는 얼마였어요? 6. 이 둘이를 더하라고 하는 거니까 정답은 3분의 19가 문제의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데 우선은 세 수가 뭔지 모르는데 이런 코멘트 등장하잖아요. 순서대로 등비수열. 설령 공비가 R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써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순서대로 등비수열 하면 등비중앙. 순서대로 등차수열, 등차중앙. 등비중앙은 가운데 있는 거에다가 제곱한 것은 앞뒤에 곱과도 같다. 등차중앙은 가운데 있는 거에다가 2를 곱한 것은 앞뒤에 있는 놈의 합과도 같다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맞아, 답지는 수업 시간에 맞춘다고 이야기했는데 채점을 할 수가 없어. 같이 맞출 거야. 오늘은.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다른 문제 질문 있나요?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97페이지. 97페이지도 계속 비슷하죠. 근데 여기서 535번 있죠? 별 붙여놓기 바랍니다. 이게 모의고사에서 자주 등장했던 건데 네모 박스도 있고 로그도 있고 하니까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풀어보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대로 해보시면 좋겠고 하임 씨, 그 밑에 있는 36번 괜찮을까요? 아니면 설명하고 갈까요? 네, 36번만 같이 한번 볼게요. 35번은 사실 35번이 더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게 어렵지 않거든. 실제로 한번 아직 안 풀었거나 잘 몰랐다라고 한다면은 설명을 할 건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대로 우리가 봤을 때 보는 대로 그냥 쓰면 돼. 순서대로 등비수열 간단하게만 설명. 그래도 혹시나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아직 안 푼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말들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말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A, B, C가 서로 다른 뭐라고요? 세 자연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등비수려고 하니까 1도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써주세요. 대신 자연수들 둘이 곱한 것이 자연수의 제곱과도 같다라고 하는 상황이고 B에서 A를 뺐더니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놔두시고 여기가 관건, 이게 이제 핵심이야.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을 거예요. 로그가 밑이 똑같은데 덧셈이니까 진수들끼리 뭐 해야 돼? 진수들끼리 뭐 해야 돼? 곱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로그에 대한 등식은 우리 중간고사로 진짜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뭘로 고치라고 그랬어요? 지수에 대한 등식 형태로. 2의 9제곱은 A, B, C랑 똑같다. 그러면 여기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AC의 곱은, 이 AC의 곱은 B제곱이랑 똑같으니까 요놈들은 B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B 값이 얼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냐면 2의 3제곱, 8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제 A를 찾고 난 다음에 C를 찾는 거야. 자, 8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A라는 자연수를 뺐더니 자연수의 제곱수가 됐단 말이야. 자, 이 A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다. 왜 A, B, C가 자연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기다가 2를 집어넣었어요. 7이 나오는데 7은 자연수의 거듭제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기가 만약에 2라고 하면 6인데 6은 제곱수가 아니잖아.
3도 안 되고. 그래서 A가 얼마가 된다면요? 4가 되면 요놈들은 4가 되면서 요놈은 2에 제곱하니까 딱 만들어진 거 될까요? 그 외 나머지 숫자는 안 돼요. 5가 오거나 뭐 6이 오거나 7이 오거나 8이 오거나 그 이상의 숫자가 오면 자연수 거듭 제곱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 B가 8이라는 거 알면서 자동적으로 나의 조건을 이용하니까 A는 얼마라는 거 알게 됩니까? 4. 그럼 A에다가 공비를 곱해서 8 됐으니까 공비가 2가 된다는 걸 알게 되니 C는 여기다 또 곱하니까 16 나와서 A, B, C가 모조리 다 완성이 되는 이런 구조인데 이거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알겠죠? 학생들이 나 조건 같은 경우 있잖아. 공부가 많이 부족한 친구들은 시험장에 나오잖아. 저것 때문에 이 문제 못 푸는 학생들 진짜 많으니까 잘 봐두시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풀지 않고 어쩌지 해서 풀었다고 한다면 꼭 다시 한번 좀 잘 봐두세요. 35번. 자, 지금 여기 페이지 문제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잘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 자, 36번도 별표네요. 이것도 자주 나오는, 최근에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출발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 몇 개의 항을 컨택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수열이 등비 수열이라는 코멘트가 등장을 하면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각각의 항을 첫째 항과 공차로 표현하고요. 마지막은 세 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 딱 하는 순간 등비 중항 쓰면 되거든요. 자, 먼저는 이것부터 해볼게요. A에는 등차 수열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과 여덟 번째 항을 컨택해서 새롭게 쭉 나열했더니 순서대로 등비 수열하면 이거밖에 없어요.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은 세 번째 항 곱하기 뭐야? 여덟 번째 항이야. 근데 이 AN이라는 수열은 또 등차 수열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나와 있고 항의 순서만 나와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첫째 항과 공차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러면 A 첫째 항고 공차도 얼마인지 모르지만 관계는 알 수가 있어요. 첫째 항을 공차 D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다가 몇 D, 7D 이렇게 딱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할 때 그냥 받아 적기만 하면 안 되고 이러한 시그널이 나오면 무조건 써야 되는 등비중항. 그런 다음에 AN이 등차수인데 항의 순서만 나와 있지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냥 기계적이라고요. 첫째 항 플러스 4D 이렇게. 그럼 해보면 첫째 항의 제곱에다가 8A1D 그 다음에 16D의 제곱이 될 것이고 이렇게 둘이 곱하면 첫째 항의 제곱.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9A1D 그 다음에 둘이 곱하면 14D의 제곱인데 이항하면 사라져버리고 얘는 이쪽으로 오게 되면 A1D가 될 것이고 얘는 이쪽으로 가면 2D의 제곱이 되는데 공차가 0은 아니라 그랬으니까 약분할 수 있겠죠. 약분하니까 2D는 누구랑 똑같다? 첫째 항이랑 똑같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났죠? 두 번째 항분의 다섯 번째 항인데 이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뭐 A1 더하기 D, A1 더하기 4D죠.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눗셈은 약분할 수가 있거든. 문자만 같다면. 근데 A1이 2D니까 둘이 만나면 3D. 여기가 2D니까 6D가 되거든요. 약분하고 최종적으로 정리하니까 결과값은 2라는 거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쫄지 마시고 우선은 출발은 등차 수열이지만 그 중에 몇 개를 컨택해서 순서대로 등비 수열 딱 나오면 무조건 등비 중항 하시고 항의 순서만 나와 있는 상황의 등차 수열은 무조건 첫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르니까 첫째 항 플러스 n-1d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로 그냥 이렇게 식 써놓고 여기서 첫째 항과 공차를 찾아내는 게 아니라 그 값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첫째 항과 공차의 관계식을 찾아내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정도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요. 자, 538번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도 한번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의 합으로 넘어갈 건데 같이 한번 좀 보자. 오히려 그 위에 있는 문제가 조금 더 좋은 문제인데 얘는 좀 더 간단합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기본 구조만 좀 잡을게요. 자, 뭔데? 라고 하면은 잘 봐봐. 이거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1 때부터 앞으로 고3까지 이런 패턴들이 나왔을 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늘 똑같아요. 뭔데?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두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두 그래프가 있는데 자, 하나씩 두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두 그래프의 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해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이거 점 찍고 화살표 쓰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방금 무슨 말 했어요? 두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한다고? 연립한 방정식의 해라고요. 그러니까 fx가 얘고 y는 얘니까 이 둘이를 연립한다는 거 이 둘이가 같다라고 놓은 이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좌표인 알파와 베타라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가지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kx는 마이너스 4인데 이항을 하면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오고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누구니? 알파와 베타가 나오면 우선은 우리는 2차 방정식에서 근해 형태가 문자로 나오면 무조건 두 가지 써놓고 풀잖아요. 어떤 경우든 어떻게 씁니까? 두분의 합은 얼마죠? K. 두분의 곱은 얼마죠? A분의 C니까 4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이 그림만 보고도 와야 된다. 그래프에서 만나는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 교점은 X나 X는 알파, 베타니까. 여기도 얘는 A, B의 X좌표 알파, 베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등비수열 엮어놨는데 이렇게 세 개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고 하니까 가운데 있는 요놈의 제곱은 누구랑 똑같다? 앞뒤에 있는 놈의 곱과도 같다. 이렇게 딱 써주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얘네 가지고 이제 지지고볶고 하면 되는 거야. 자, 얘 통분하니까 어떻게 돼?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의 제곱은 자, 둘이 곱하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데 묶어서 알파 베타의 제곱 둘이 곱하니까 25 이렇게 딱 써버리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가 얼만데요? 4요. 여기가 얼만데요? K. 자, 4분의 K의 제곱이니까 16분의 K 제곱은 알파 베타가 얼마죠? 16입니다. 16, 그 다음에 25랑 똑같은데요. 얘네들 그럼 이렇게 둘이가 같다고 놓으면 되잖아. 이미 부모 같으니까. 그럼 K 값은 얼마 또는 얼마? 5 또는 얼마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5가 되는데요. 자, 이때 잘 보시면 K는 양수여야 됩니다. 이유가 뭘까? 봤더니 요 해당하는 K가 만나는 이 유놈이 바로 이 점의 좌표가 이 K 값이나 X로 묶어낸다면은 X-K가 되는데 여기가 K였단 말이에요. K가 0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양수이기 때문에 K 값은 5다라고 쓰시고 끝내면 되는 거라 사실은 등비수열은 여기서 잠깐 요 등비중앙의 개념을 통해서 식만 쓰는 게 등비수열이고 나머지는 함수의 그래프에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네? 그럼 어떻게 하라고? 두 함수의 그래프의 식을 연립하면 자, 이 식이 이거랑 똑같다라고 놓는 순간 이항을 하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그래프상에서는 교점의 X좌표가 되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순차적으로 오는 거죠. 근데 2차 방정식이고 근해 형태가 문자면 자동적으로 근거하기서 쓰지 않겠습니까? 엄마인지 이해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이 중요하고 또 약간 어려웠던 것처럼 등비 수열도 합이 중요한데요. 자, 등비 수열의 합과 관련해서 자, 99페이지죠? 자, 99페이지에서의 질문. 아, 여기까지 아직 안 했어요? 와, 왜 안 했어? 빨리빨리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왜 안 했어요? 홀수분만 푸는 건데 지금 이것도. 채우고 있습니까? 믿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 페이지에서는 없을까요? 좀 제가 설명할 문제 없을까요? 괜찮나요, 다들? 다 풀어본 사람들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맞아. 이 문제는 좀 잘 나오기도 하는데 내신 시험에 나왔을 때 오답률이 좀 있을 수 있어서 544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학생들이 자칫 순간 잘못 생각해가지고 틀리는 경우도 있었고 547번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등비수열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고1 때 배웠던 형태가 보이고 거기에 이제 등비수열을 접목시키는 형태인데 제가 이 두 문제는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같이 한번 좀 보고 잘 풀었어도 점검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합구하는 공식은 다 알고 계시죠? R-1분의 첫째 항,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자주 냅니다.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오는 학교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봐야 돼. 이거 오답률이 좀 있거든. 자, 잘 봐.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이 문제를 보니까 첫째 항도 주어지고 공비도 주어져서 AN이라는 수열을 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라지 AN의 좌표는 X좌표는 N이고요. Y좌표를 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으로 쓰라고 하고 있고요. 다음 BN이라고 하는 놈은 N, 0이니까 X축 위에 있는 점이겠네요. 자, 그러면서 AN, BN, 그다음 B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건 요거에 하나 더 가니까 N 플러스 1, 0이겠죠. 자, 이 세 점을 연결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조심해. SN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의 S는 의미가 좀 달라. 우리가 흔히 일반항에서 수열에서 SN은 썸의 약자를 써서 합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여기서의 S는 스퀘어, 면적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잖아. 넓이가 SN인데 괜히 이 SN을 또 등비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면 안 된다는 이야기야. 여기서 말하는 SN은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뭘 말한다고요?
넓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넓이들을 이렇게 쭉쭉쭉 구해봤더니 얘네들 넓이 자체가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으니까 등비수열이 확보하는 공식을 쓰라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한번 그림으로도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느낌이야. 잘 봐봐. 자, 여기가 n,n이야. n,an이야. 자, 여기가 뭐냐? bn이야. n,0이야. 그 다음 여기가 누구냐? bn 플러스 1인 거야. 여기는 n 플러스 1, 0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근데 잘 봐야 되는 게 요놈이 이렇게 해서 첫 번째가 딱 구해졌는데 두 번째 an은 공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야. 그럼 실제로 점이 어떻게 찍히냐면 마이너스 2니까 커지거든요. 두 배 커지는데 어떤 식으로 커지냐면 이런 식으로 커지거든요. 이 간격은 똑같아요. 이 높이가 두 배가 된다는 이야기. 근데 밑으로 있어요. 밑으로. 이게 지금 첫 번째 S1이었다면요. SN이라고 할 때 이게 S1이면 이게 지금 S2.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쓸게요. SN 쓸게요. SN 플러스. 그 다음 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또 이거의 몇 배?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간격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잘 봐봐. 이거를 싹 다 이렇게 더하라고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공비만 써버리면 마이너스 때문에 실제로 길이가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근데 음수가 된 것처럼 씩 써지거든요. 그럼 틀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이렇게 해서 싹 다 여기는 지금 현재 홀수 번째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정답은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S1 더하기 저랑 이렇게 시험에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S9번째까지 더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이 밑으로 내려간 것들에 대한 고려를 안 하고 그냥 공비를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고 풀어버리면 틀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위쪽에도 있고 아래쪽에도 있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런 형태의 삼각형의 넓이들의 합을 물어볼 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지만 공비를 플러스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고쳐서 실제로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걸 대칭시켜서 올리는 거지.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이거의 2배 또 이렇게 되는 걸로 해서 그냥 구하시면 돼요. 넓이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공비를 마이너스 2로 두게 되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현재 이 문제는 이걸 물어봤어요. 첫 번째 거에다가 그 다음 거 한 칸 건너뛰고 얘로 물어봤기 때문에 요놈들은 밑변은 똑같아요. 밑변은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니까 밑변은 계속 1이야. 여기도 밑변은 1이야. 그럼 결국 높이가 바로 넓이랑 똑같겠죠. 높이가 an인데 이 높이는 여기서는 몇 배야? 원래는 여기가 an 플러스 1이거든요. 근데 한 칸 더 건너뛰어 갔으니까 여기는 an 플러스 2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 높이는 몇 배일까요? 이렇게 가는 게 2배라며. 마이너스 2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2배인데 또 여기서 2배에서 이렇게 왔단 말이야. 근데 얘는 건너뛰고 여기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높이는 몇 배로 늘겠냐고요. 4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그래서 공비는 얼마가 된다는 얘기일까? 4배가 될 거라는 거. 왜? 실제로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 거기다가 2분의 1이면 얘는 얼마냐? 2분의 an이에요. 그 다음 여기는 n 플러스 1이고 밑변은 1이고 2 곱하고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2분의 an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넓이에요. 이게 지금 현재 넓이라고. 이게 SN 넓이가 되는 거고 얘는 SN 플러스 2에 대한 넓이가 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유놈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것만 나머지는 2분의 1을 똑같이 곱해져 있으니까 AN에서 AN 플러스 2하게 됐다는 건 여러분들 또한 얼마? 4배로 늘었다고. 마이너스 2의 제곱배가 되는 겁니다. 4배가 되는 거지. 4배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구할 건데요. 첫째 항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공비는 얼마다? 여기서 이렇게 얼마를 공비 곱해서 갈 거다? 세 번째 항. 여기 얼마를 곱해서 갈 거다? 그럼 선생님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될까? 등비 수열의 합이고 공비가 얼마야? 4. 난 첫째 항만 잘 구하면 되겠네. 첫째 항만 딱 구하면 끝나는 상황이 되겠어. 첫째 항은 어떻게 되는데요? 여기가 1인 거지. 첫째 항을 딱 구하려면 1,0과 이게 지금 B1입니다. 여기는 1,AN이니까 A1인데 첫째 항 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3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3이다. 그 다음 여기가 B2. 자, 이렇게가 첫째 항 S1이에요. 이게 첫째 항 S1. 넓이입니다. 넓이. 자, 넓이 구하는 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얼마? 2분의 3이 첫째 항 값이 될 것이고 참고로 A3는 이 넓이의 몇 배가 된다고요? 4배가 되니까. 근데 이런 걸 몇 번 더 하래요? 5번 더 하랍니다.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공비는 현재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4입니다. 4 빼기 1. 첫째 항 값은 얼마? 2분의 3. 공비에 몇 개 항을 더하고 있어요? 몇 개 항을 더하고 있죠? 5개 항을 더하고 있으니까 5제곱 마이너스 1을 딱 써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요 놈이 얼마냐? 3이 되면서요. 번분수 계산하면 6분의 3이니까 약분하면 2분의 1.
4의 5제곱 마이너스 1인데요. 이놈들을 직접 계산하진 않았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놔뒀네요. 2분의 4의 5제곱 마이너스 1로 놔뒀어요. 정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데 이 원리를 좀 잘 봐두시고 별표 쳐놓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 문제가 이렇게 썼다면 어떻게 될까? 야, 이렇게 물어봤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쓰면 될까? 똑같이 썼으니까. 이렇게 쓰면은 한 별씩 어떻게 할까요? 요거 이렇게 딱 나왔어요. 이렇게 딱 물어봤어. 그러면 식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첫째 항 구해놨거든 우리가 지금. 첫째 항 아까 우리 얼마라고 그랬어요? S1은 아까 우리가 구해놨는데 어디 갔냐? S1은 여기 S1은 2분의 3인데 이렇게 되면은 넓이가 역시 등비수를 이루어요. 얼마를 공비가 얼마가 될까? 이렇게 됐을 때 공비는 공비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얼마? 공비가 얼마 될까요? 얼마? 2가 되겠죠. 2가. 원래는 그림이 이 그림 이게 지금 S2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S1이고 얘가 S2고 S3고 이렇게 가는데 실제로 이 S2 구할 때 AN 여기가 A2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A2는 사실 음수야. 그러면 우리가 밑변 곱하기 A2 곱하기 2분의 1을 써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A2 자체는 무슨 수니까? 음수니까 높이가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래서 무조건 뭐라 그랬냐면 실제로 요거에다가 A2지만 뭐 붙여버리면 되는 거냐면 절대값 붙인 거랑 똑같은 거니까 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넓이를 합한다라고 할 때 공비는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저 공비의 절대값 씌운 거라고 생각하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절대값이 올라가서 이렇게 되는 거라서 이 넓이랑 이 넓이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S1, S2, S3 이렇게 갈 건데 여기서 이 높이가 몇 배 늘어나는 거야? 원래는 마이너스 2여가지고 밑에다가 그려졌지만 실제로 위로 올리면 2배 늘어난 거죠. 또 이 높이에 또 2배가 될 거니까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들은 계속 얼마씩 곱해간다고 생각하면 될까? 밑변이 1로 똑같으니까. 밑변이 1로 똑같으니까 높이가 바로 넓이비가 되겠죠. 2배가 될 거라. 이때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공비가 2가 되니까 2 빼기 1에다가 첫째 항 2분의 3 그 다음에 2에 더하는 항의 개수 9개 빼기 1 이렇게 딱 써버리시면 이게 바로 이런 상황에서의 문제가 될 건데 제가 만약에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아예 대놓고 물론 아마도 처음 푸는 친구들은 이게 건너뛰니까 더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건너뛰지 않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하는 것이 오답률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왜 공비가 2라고 말하는 건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건 본인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이 그림만 보면 지금 막 설명들이 많아져가지고 짬뽕이 돼서 겹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많이 나왔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 544번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놔도 나중에 하면 선생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꼭 좀 다시 봤으면 좋겠다고 이 문제는. 알겠지? 등비수열 자주 나옵니다. 등비수열에서 한 교시 이해됐어? 괜찮겠다. 그래서 그거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이게 모의고사에 4점짜리로 나왔던 문제여가지고 선생님들이 잘 내더라고요. 모의고사 나올 때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표 문제니까 오히려 대표 문제로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을 학생들이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도 별표 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과서 문제이자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이건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대신에 고1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숙지하셔야 됩니다. 고1 때 뭐였더라? 자, fx를요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라고 하면 나누어 떨어졌단 말이 없으니까 반드시 뭘 구해야 될까요?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fx라고 하는 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테고요.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어떤 수? 상수.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이거부터 먼저 써야 돼. 이 문제에서는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딱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눠 떨어졌단 말이 없으니까 반드시 이거 안 구하면 정답 안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우선은 이 나머지 r 구하는 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나누는 항을 뭘로 만들면 되는 거야? 0으로 만들면 돼.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돼? 1을 대입하면 돼요. 이제 이건데 x에다가 1을 대입하라는 이야기니까 1의 10제곱, 1의 9제곱 쭉 해서요. 1의 1제곱 더하기 마지막에 여기 하나 더 있어요. 플러스 1이라면 실제 이거 전부 다 더하면 얼마일까요? 1의 1제곱도, 1의 9제곱도, 1의 10제곱도 다 1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더한다면 1이 몇 번 더해지는 거예요? 10번이죠. 근데 여기 뒤에 하나 더 있으니까 얼마라고 생각하면 될까? 이걸 딱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놈이 이제 이렇게 오는 거죠. x의 10제곱, x의 9제곱. 마지막 물어보는 게 뭐였냐면
Q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쭉 와가지고요. x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1 곱하기 qx 더하기 얼마? 11이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이 부분이 얼마가 되도록 2를 q2가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얼마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2를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이제 2 집어넣으니까 2의 10제곱, 2의 9제곱 쭉 해서 2의 1제곱 1 더하기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1이거든. q2 그다음 더하기 11이니까 좌측에 있는 요놈의 값이 얼마인지만 안다면 얘가 이제 반대로 넘어가서 빼기 해주면 최종적으로 q2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때입니다. 이때가 이제 바로 등비수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왼쪽에 있는 이 식에 대한 결과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뭘 쓰라는 이야기일까요?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쓰라는 겁니다. 자, 덧셈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를 첫째 항이라고 한다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얘가 되는 겁니까? 2. 그 다음 건 여기 안 써졌지만 얼마 곱하면 2 곱하면 2의 2제곱. 계속 2씩 곱해가지고 만든 항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여기 이 덧셈으로 연결된 것들의 항들을 보자면 그럼 얘가 첫째 항으로 둔다면 얘는 몇 번째 항입니까? 11번째 항이야. 몇 개를 더하고 있는 거야? 11개를 더하고 있는 거네. 공비는 얼마고? 2고요. 첫째 항은 얼마인 거야? 1인 거야. 그럼 우리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에 따라 공비가 2로서 1보다 크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은 1 되는 거고 공비에 더하는 항의 개수가 10개가 아니라 11개니까 이렇게 딱 써주시면 끝나는 상황이 될 건데 이때 요거 1이니까 2의 11제곱 얼마야? 이 문제 보면 11제곱이 아니라 계산된 거 값이거든. 2의 11제곱 얼마입니까? 2048 맞나요? 하나 빼니까 2047인데 이게 정답 아니에요? 마지막 이 플러스 11이 반대로 넘어가면 빼기 1인데 빼기 11인데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11을 빼니까 36, 2036이 최종적인 문제의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을까요? 다른 학생 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거 굉장히 잘 나와 알겠지? 저런 식이 딱 나오고 대입을 하면 등비수열의 합의 형태라는 걸 인식하고 거기서부터가 이제 등비수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전까지는 고1 과정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100페이지, 101페이지는 어떨까요? 여기는 뭐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과 관련된 문제들만 있는데 빛나씨 여기서 554번 괜찮을까요? 괜찮나요? 101페이지 101페이지 설명하고 갈까요? 빛나 한번 봐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혹시나 설명이 필요하면 한번 하고 갈게요. 네. 한 번만 더 하고 갈게요. 500 몇 번이지? 54번이죠? 이게 594번이 아니라 554번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안 푼 사람들이나 또 풀었던 사람들도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 뭐 이런 거 나오면 그쵸? 얘는 지금 주어져 있는 거에 등비수열의 합이 두 개의 합값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항까지, 8번째 항까지 합이랑 16번째 항까지 합이 딱 나오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쓰고 그다음에 합차 인수분해 생각하시면 끝나요. 자, 그래서 먼저 어떻게 쓸 거냐? 공비도 모르고 첫째 항도 모르니까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도 모르니까 A1 대신에 이제 R의 몇 제곱 8제곱 빼기 1은 얼마야? 2라고 이렇게 하나 써주시면 되겠고 자 이거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쓰고 있습니다. R 빼기 1분의 역시 첫째 항 이건 16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공비의 16제곱 마이너스 1 쓰시면 34인데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때는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쓴 다음에 무조건 합차야 합차 또는 3차식에 대한 인수분해 여기 보일까요? R의 16제곱 마이너스 1이 여러 개로 쪼갤 수가 있지만 우리가 미리 나와 있던 이런 의식하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겠니? R의 8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8제곱 플러스 1로 이렇게 합차로 쪼개진 거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쓰라는 거지.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R의 8제곱 마이너스 1 굉장히 잘 나와서 그렇습니다. R의 8제곱 플러스 1은 34인데 잘 보세요.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얘가 누구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2랑 똑같은 거니까 곱하기 유놈이라서 반대로 넘어가면 R의 8제곱 플러스 1은 17이 될 것이고 R의 8제곱은 16 물론 여기서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이건 2의 몇 제곱이야? 4제곱이네. 이제 이 지수라고 하는 놈이 반대로 넘어가면 뭡니까? 역수가 되니까 나누는 거지. 그래서 R은 2의 8분의 4니까 약분하면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은 여기 보니까 2의 2분의 1제곱은 없지만 지수 자리가 2분의 1이라는 건 루트죠. 루트 2랑 똑같다 라고 써주시면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풀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등비수열 합과 관련된 교과서 문제이고 굉장히 기본적인 거니까
지금 여기까지 안 푼 친구들은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라도 좀 딱 보자마자 아무것도 없잖아. 아무것도 없이 그냥 8번째, 16번째잖아. 뭐 쓰자고요? 등비수열이 확보하는 공식 쓰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활용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남았네요. 그리고 도래울은 원리합계를 선생님 설명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원리합계를 좀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근데 어렵게 안 낼 겁니다. 어렵게는 못 내니까요. 경제수학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어렵게 나올 거고 그냥 외우고 적용하는 문제 정도 나올 건데 그래도 설명하고 갈게요. 자, 102, 103은요. 102, 103. 102, 103 한번 봐보실까요? 102, 103. 괜찮니, 하이마? 하이마 괜찮지? 혹시나 질문 없이, 있네. 하이나 몇 번? 몇 번이요? 5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56번. 56번이 제가 알기로 이거 모의고사 문제고 56번이랑 57번이랑 거의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야, 이거 별표 쳐라. 56번이랑 57번 거의 똑같은 문제이니까요. 여러분들 이거 혹시나 56번, 57번 몰랐던 사람들은 지금 설명 듣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를 선생님 똑같이 내진 않지만 조금 바꿔서 내거든. 그런 입장에서 557번을 꼭 다시 한번 아직 안 푼 사람들이나 또는 하나는 맞췄는데 하나는 틀렸다라고 한다면 이게 같은 계열의 문제인데 혹시 어디서 미스를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문제의 상황을 보니까 모든 항이 양수.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란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면 첫째 항도 양수고 그 다음 공비도 양수라는 거 꼭 있지만 이것도 어려운 문제 풀 때 중요한 단서가 될 때가 많은데 여기서는 그렇진 않지만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이런 코멘트가 등장하면 항상 머릿속에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뭐라고? 양수라고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공비가 만약에 음수면 왔다리 갔다리 할 거란 말이에요. 또 만약에 첫째 항이 음수인데 공비가 양수면 계속 음수항만 나올 거예요. 음수항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는데 어쨌건 쭉 이렇게 나오면서 합의 SN이라는 걸 알겠고요. 자, 이게 딱 나왔던 거야. 그 밑에도 아마 이런 표현이 있을걸. 자, 이런 상황에서 다음 요놈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25 이하의 모든 자연수 물어봤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 위에서 풀었던 건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 6번째 항인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라고요. 자, 어떻게 공비 빼기 1 빼기 공비하셔도 되는데 아무도 모를 때는 이렇게씩 쓰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이렇게 한 거는 6 공비 빼기 1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뭘로 쪼개자고요? 합차로 쪼갠다고 치면은 R의 세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세제곱 플러스 1로 쪼개질 건데 이렇게 결합된 것이 얘랑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양변을 약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약분할 수가 있잖아. 곱하기니까. 그럼 여기서는 좌변은 R의 세제곱 플러스 1만 남을 거고 우변은 6만 남을 거라고 약분되니까. 제발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밑에 것도 그렇게 푸는 거야. 자, R의 세제곱은 그럼 얼마인 거야? 5라고. 물론 여기서 이제 반대로 넘어가면 R은 5의 3분의 1제곱이랑 같다라는 것까지 쓸 수 있지만 우선 여기까지만 써놓고 자, 여기로 가겠습니다. 선생님, 이거의 값이 정수가 된다? 약분 대줘야 되는 구조야. 근데 이렇게 딱 될 거거든요. 자, 이거 갑니다. 이것분의 첫째 항 R의 M제곱 마이너스 1. 자, 위에 거요. 자, 역시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R의 2M제곱 마이너스 1인데 저 역시 이거 합차하려고요. 합차하면 R의 M제곱 마이너스 1과 R의 M제곱 플러스 1로 딱 써버리시면 될 것이고 요렇게와 요렇게는 뭐가 돼버리는 겁니까? 약분 되니까 결과적으로 물어보고 있는 이 분수값은 뭐랑 똑같다? R의 M제곱 플러스 2랑 똑같다. 근데 얘가 뭐가 되는데? 정수가 되는데 이미 요 숫자는 무슨 수야? 정수죠.
그럼 누구만 정수가 되면 되겠니? Rm제곱도 뭐가 되면 될까요? 정수가 되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Rm제곱도 정수가 돼. 근데 보니까 R의 3제곱이 딱 얼마예요? 정수죠. 아까 R 같은 경우는 얼마인 겁니까? 굳이 써본다면. 이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분자가, 이게 지수 자리가 분수로 돼 있으면 얘는 무조건 무리수야. 루트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R 제곱이면 얼마가 될까요? 여기 한 번 더 곱하는 거니까 5에 얼마야? 3분 역시 분수란 말이야. 근데 R의 세제곱이 딱 되는 순간 얼마야? 여기다 또 한 번 곱하면 방금 여기 말했던 것처럼 R의 세제곱 딱 되는 순간 5가 되는 정수가. 아, 알았네. 이게 정수가 되려면 M이라고 하는 이 지수의 거듭 제곱은 어떤 숫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3의 배수. 참고로 그 다음 쭉 해봤자 R의 4제곱 무리수입니다. R의 5제곱 무리수. R의 6제곱 하면 5를 한 번 더 제곱한 걸 똑같으니까 역시 정수. 아, 선생님 얘는 뭐의 배수라고요? 3의 배수가 되면 된다. 그러면 50 이하의 모든 자연수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이제 등차수열이 되겠네요. 3부터 쭉 써가면서요. 3과 관련된 공차가 3인 등차수열이 될 것이고 25는 그 25 이전에 3의 배수는 24에서 끝났을 건데 이게 몇 번째 항이 되겠어요? 38에 24니까 8번째 항인 거 될까요? 자, 이거 무슨 수열의 합이라고? 이게 좋은 문제지. 처음에는 등비 수열이 시작했지만 마지막 정답 찾을 때는요. 3의 배수라는 걸 알았고 걔네들은 합을 물어봤으니까 등차수열의 합인 거라고. 등차수열의 합과하는 공식이 뭐가 되지? 2분의, 그래서 이 문제 잘 나옵니다. 모의고사 문제기도 하고 2분의 더하는 항의 개수 몇 개? 8. 그 다음에 첫째 항 나와 있고 마지막 번째 나와 있으니까 3 더하기 얼마 쓰면 될까? 24 써버리시면 요놈이 바로 최종적인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거든. 자, 4가 될 것이고 얘는 27 되니까 둘이 곱하면 108이 아마도 문제의 정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는데 556번은 별표 치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문제야. 그래서 그 밑에 있는 557번도 같은 계열의 문제였으니까 혹시 틀렸던 사람들 다시 한번 좀 문제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이지까지 하고요.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둘, 세 페이지 마저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마 금요일 날이면 제가 이 뒤에 원리합계랑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활용과 관련해서 끝내면 아마 다음 주에 이제 시그마가 될 거고 여러분들 학교 시험 그 시험법이 혹시 나왔을까요? 혹시 수학적 기납법 증명법까지가 시험법이라든가 아니면 증명은 수행평가로 한다 뭐 이런 말 없어요? 어떤 학교는 능곡은 내가 알기로는 수학적 기납법 증명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 서정은요? 그걸 보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수학적 기납법이 증명법이 안 들어간다면 거기는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화정은 끝까지 있나요? 아, 그 수열의 기납법 정의까지 똑같네요. 능곡이랑 그 다음에 도리. 아, 그래요? 그럼 그거 혹시 한번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증명법까지 끝까지 들어가나요? 라고 하는 거 꼭 좀 물어봐주세요. 왜냐면 다음 주 중에 제가 시그마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이렇게 하면 수열의 기납법 정의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수학적 기납법이 있으면 제가 따로 고학교들은 좀 정리를 하려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겠습니다.